자,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원장님이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알맞은 정보를 준비하셨다고요? 딱 맞는. 네. 혜진 씨나 서희 씨 요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우울하거나 처지는 느낌이 없던가요? 저는 날씨가 추우면 약간 센티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태진 씨는요? 저도 추워지면 이렇게 막 움츠려들고 기분까지 막 다운되고 막 그래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초겨울 날씨로는 지금 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요즘이 바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죠. 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인데요. 환절기가 1년에 2번이 있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환절기에 환절기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에 찾아오는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이 피곤증과 무기력증이 환절기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환절기의 특징이 특별한 계기 없이 피로감이 이렇게 생기면서 무기력해지기가 쉬운데요. 예. 이것은 환절기의 가장 큰 특징인 일교차, 기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항온동물이잖아요. 그 외부 기온에 적응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네. 기온차가 커지면 그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정말 밝은 편인데 요즘 같은 때가 되면은 뭔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네. 체력적으로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편인데 환절기에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권태감이나 피로감, 의욕상실 등의 이제 증상과 함께 만사가 귀찮아지고 팔다리가 축축 늘어지고 무거워서 눕고만 싶고 이런 증상들이 지금 그래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 견해에서는 이제 기허, 기가 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생명 현상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인 기의 작동이 부족하거나 저하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정의한 기허의 증상들을 좀 나열해 보면은요.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고요. 호흡이 자꾸 짧아지고 피로하고 권태롭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앞에 말한 모든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이런 상태를 기허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가만 보면은 유독 체력이 약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맨날 피곤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환절기가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겠네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계절 환절기 되면 더 피곤해. 왜? 예. 첫 번째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대요. 생기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데 엎친 데 덮친다고 날씨까지 이러니까 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진 체력보다 더 과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 체력을 안배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의욕이 너무 앞서는 분들이죠. 과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운이 빠집니다. 네. 우리 인체는요, 적응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적당히 움직이고 또 적당히 쉬어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관리입니다. 자기 생활 관리인데 소화력이 떨어진다 싶은 분들은 담백한 음식을 소량, 자주 귀찮더라도 먹어주는 네.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소화 흡수력이 올라가거든요. 팔다리를.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 과로하는 경우는 업무를 약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느 적당한 선에서 업무를 한 다음에 동시에 체력을 보강하는 운동이라든지 시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나는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운동과 노동은 차이가 있어요. 자, 운동은 동일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근육이 발달하게 돼서 근육량이 늘어나죠. 네. 그럼 근육의 증가가 체력의 증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요. 네. 노동은 연속성도 없고 힘 드는 거에 비해서 근육 발달이라든지 피로감 회복은 별로 안 되고 오히려 피로가 가중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꾸 눕고만 싶고 만사 귀찮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당장에 나가서 걷기라도 해서 좀 우리 활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과 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피곤함이나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이나 황기 같은 것을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 것도 매우 도움이 네. 됩니다. 또한 건강한 단백질, 그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해주거나 견과류를 섭취해주고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골고루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채소들도 소화 흡수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편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이런 생야채를 샐러드의 형태로 포식하고 나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맞아. 근데 채소 많이 먹으면 설사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지혜, 그러니까 데쳐서 삶아서 무쳐서 나물의 형태로 많은 채소들을 드시면 훨씬 소화 흡수력이 높아질 수가 있죠. 네. 네네네. 좋은 음식들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피곤함이나 무기력증 뭐 사실 우리도 다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 추울 때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어떤 행동들을 하는 편이세요? 이재현 대표님? 저는 막 밑줄 그으면서 지금 들었는데 되게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예. 피곤하면 전 정말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심을 한 게 오늘 피곤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동네 2바퀴라도 좀 뛰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서주호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보고서 뜨끔했는데요. 예.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무기력해진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뭐 있습니다. 죄를 지으신 건 아니니까. 법정에 서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예. 사실 저도 요즘 일이 좀 많을 때 좀 네.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쉬었었는데 네.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뭐 수영장이라도 잠깐 갔다 오던지 아니면은 동네를 한 20-30분 혼자 이렇게 파카 입고 걸어 다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파카 있으세요? 네. 예, 예. 혜진 씨는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는 집에서 맨손 운동을 많이 해요. 뭐 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그나마 그런 거라도 했으니까 좀 운동이 되지 않나 싶고. 네, 얼마 전에 알통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환절기에 이런 예.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이게 혹시 다른 증상, 뭐 이렇게 질병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죠. 환절기에 이제 체력이 저하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평소보다요? 네,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독감이라든지 폐렴 같은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도 매우 쉬워집니다. 네. 또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잘 걸릴 수 있고 같은 이유로 피부 건조증 같은 피부 질환도 올 수가 있죠. 뭐야, 다 걸릴 수 있네요. 네.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피곤할 때 가끔 뭐 와인 한 잔이나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자면 오히려 피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을까요? 그 술은 어제도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했지만 예. 혈맥을 통하게 한다.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어떤 약물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경고했던 건 과하면 생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그렇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마셨을 때는 활력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정신도 좀 편안해지고 하지만 과음하면 생명을 단축한다 그랬으니까 네. 적당한 양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 것 같고요. 벌써부터 아픈 신호가 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 정보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한진웅 원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들 중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좋은 음식, 제철 음식 네. 많이 먹어라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니까요. 어려워도 꼭 지키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직업도 찾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대처하는 한 원장님만의 건강 비결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저는 한약을 꾸준히 먹습니다. 1년 내내 평생 먹을 예정이고요. 예. 저는 틈만 나면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나가죠. 네. 자,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은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운동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재미있는지, 나에게 맞는지,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운동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꼭 실천해보고 네. 자기한테 맞는 운동, 재밌는 운동을 찾아보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건강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현 대표, 서주호 변호사, 한진우 원장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